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6월 23일 이번 주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동 문제와 5월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주어진 시간이 최대 2주라고 밝혔었는데요. 7월 3일 이전이라도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2주라는 말은 완전 연막작전이었는데요. 결국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를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르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6%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물가지표인 PCE 물가지수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데요. 또 파월 의장은 지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 20일 우리는 6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했는데 인플레이션에 큰 관세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는 데이터를 따른다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갑자기 비둘기파로 돌변하면서 연준 의장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도 이틀간 예정되어 있는데요.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따른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의회 증언을 통해서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 운용 현황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대내의 리스크 및 향후 금리 경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굵직한 경제지표가 꽤 있는데요. 첫 거래일 23일에는 6월 S&P가 발표하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예비치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또 5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도 나오고 24일에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합니다. 미국 소비자의 경기 자신감을 파악할 수 있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같은 날 나오고, 또 25일에는 5월의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하루 뒤인 26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를 접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까지 3번에 걸쳐서 GDP를 보완 발표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27일에는 PCE 외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지표를 통해서 미국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 또 경기 상황 인식 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페덱스 24일,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제너럴 밀스 25일, 또 26일에는 맥코믹과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나이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반도체 경기를, 또 나이키를 통해서 소배 강세와 관세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이 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중동 지역은 더 큰 화염에 휩싸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비 주말 사이에 감행돼서 아직까지 증시에 그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차 충격은 아시아 시장 개장과 함께 밀려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 등 전형적인 리스크 회피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한 피난처로 몰려가면서 개장 후에 급격한 매도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이 단기적인 하락 압력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웨드부시 증권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에 S&P 500 지수가 3주간 평균 0.3% 하락했지만 2개월 후에는 2.3%나 상승으로 전환했다면서 충격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공격이 한순간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주일 내내 중동 긴장이 점차 고조됐는데 그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결국 혼조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03% 올랐고 S&P 500 지수는 0.15% 하락, 나스닥은 0.23% 올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미국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의 의회가 중동 에너지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국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미국의 자국 핵시설 폭격에 대응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의회 국가안보위원장 에스마엘 쿠사리는 최종 결정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페르시아만의 입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폭이 가장 좁은 약 33km에 불과합니다. 이란과 걸프 산유국, 이라크 등의 주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LNG가 이 해협을 통해서 수출됩니다. 해엄 수심이 얕아서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난다는 점에서 이란이 사실상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LNG 소비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이곳에서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과 기뢰들의 설치로 통항이 위협받은 적은 있었지만 이란이 해협을 전면 봉쇄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란의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에스마일 쿠사리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회가 의결했으며 최종 결정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황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응해서 이란 서부 지역에 대한 공습에 다시 나섰습니다. 카타르 방송 알자지라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건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스라엘의 응급구조기관인 마겐다비드 아돔이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응급구조대원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최소 10곳 이상의 현장으로 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수색 및 구조대가 활동 중이며 낙하된 물체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름값을 보면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3.36% 오른 배럴당 76.32달러를 나타내고 있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3.27% 올라서 79.49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12% 넘게 급등했는데 유조선 항로 차단이 현실될 경우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국방, 정보, 안보, 외교 정책 전반 등을 결정하는 최고 전략기구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하메네이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음 시간 기준으로 11시를 살짝 넘었는데요. 실시간 선물지수 잠깐 확인해보면 다우지수 0.38%, S&P 500 0.37%, 나스닥 100 0.46%, 러셀 2000 지수 0.4%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당연히 본장 가봐야 알겠죠. 이번 주도 많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